네, 국어 의문론 6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5.2.2.2 주요 부류 자질, 메이저 클래스 피처스, 거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음소를 크게 분류를 한다면 일단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 부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음과 자음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음성, 모음성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거기에 미묘한 여러 가지 기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류 자질에서 먼저 야콥슨 할레의 초기 책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그 Fundamentals of Language의 그 책이죠. 모음성과 자음성이라는 두 가지 자질을 모두 설정을 했었죠. 모두 설정을 해서 모음은 V, 순수자음은 C, True Consonant U, L, 그리고 활음. 이 활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음에 대해서 다시 앞쪽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선생님은 뒤에 가면 이제 반모음이라고 용어를 사용을 해요. 차이가 있기는 하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비슷한 개념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초기 이제 야콥슨 할레의 체계에서는 반모음 세미바우얼이라는 용어 말고 이제 글라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V, C, L, G 요거를 야콥슨 할레의 그 체계에 따라서 보켈릭과 컨소넌트를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 보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양가적인 값이 이제 나오게 되죠. 모음은 당연히 플러스 보켈릭, 마이너스 콘소넌탈, 그 다음에 자음은 반대가 되고 유음의 경우에는 자음이면서 동시에 모음성을 갖고 있는 플러스 보켈릭, 플러스 콘소넌탈의 속성을 갖게 되고 반면 글라이드, 즉 반모음이죠. 활음은 마이너스 보켈릭, 마이너스 콘소넌탈. 그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장 큰 분류 체계로 이렇게 4개의 자연 분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촘스키 할레 SPA에서는 보켈릭이라는 자질 대신 보켈릭을 빼고 실라빅이라는 자질을 새로 설정을 해요. 실라빅은 이제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성질이라고 해서 성절성이라고 부르고 거기에다가 소노런트 이제 공명성 그러니까 우리 앞에 배웠던 소노리티 피처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소노런트의 자질까지 주요 부류 자질로 설정을 해서 좀 더 체계화하려고. 그러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이 SP의 체계, 촘스키와 할레의 체계는 변별적 자질의 개수가 36개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명성 자질이 추가됨으로써 순수자음과 비음을 구별할 수 이제 앞에 지금 방금 그 야콥슨과 할레에는 네이저 비음에 대한 따로 이제 비음 별도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냥 자음 속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공명성을 갖고 있는 유음하고의 어떤 교집합적인 속성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공명성 자질을 추가하면서 순수자음과 다른 비음의 속성 그리고 또 공명성을 통해서 유음과 공통적인 어떤 자질 명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을 feature specification, 자질 표시 즉 자질 명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라빅, 컨소넌탈, 소노런트 이제 보켈릭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플러스 컨소넌탈이면 마이너스 보켈릭 플러스 콘소넌트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보켈릭이고 그리고 플러스 보켈릭이면 마이너스 콘소넌트이니까 그 두 개의 변별적 자질을 굳이 다 설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는 빼고 여기서 이제 콘소넌트를 설정을 했어요. 사실 보켈릭을 둔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단 굳이 보켈릭을 빼고 콘소넌트를 한 이유는 성절성이나 공명성은 모음을 규정 짓는데 더 중요한 속성이죠. 그러니까 실라빅과 소노런트만으로도 이미 보켈릭을 대신할 수 있으니 콘소넌트를 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우얼 모음은 플러스 실라빅 마이너스 콘소넌탈 플러스 소노런트 그 다음에 컨소넌트 자음은 마이너스 실라빅 플러스 콘소넌탈 마이너스 소노런트 그다음 글라이드 활음은 마이너스 실라빅 마이너스 콘소넌탈 플러스 소노런트 반모음은 당연히 그 모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리퀴드 유음은 마이너스 실라빅 플러스 콘소넌탈 플러스 소노런트
그 다음에 네이저의 경우에는 역시 마이너스 실라비 플러스 컨소넌탈 플러스 소넌트. 네이저는 사실은 여기서 잘 보면 대부류 자질만으로는 비음을 유음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비음은 뭘로 구별을 하게 되느냐? 이제 다음에 배울 좋은 방법 자질의 플러스 네이저리라고 하는 비음성이라고 하는 게 좋은 방법 자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 자질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부류 자질로 설정된 변별적 자질들의 음성적 특성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조음성학적인 개념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절성은 음절을 이룰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자질. 그 다음 자음성은 구강 안에서 기류의 장애를 일으키는 자질. 모음성은 기류의 장애가 없고 울림이 생기는 자질. 공명성은 규칙적인 음파가 발생하여 구강 혹은 비강 안에서 소리의 울림이 수반되는 자질. 여기서 자음성과 모음성은 설명은 다 했지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은 자의적이죠. 단 공명성과 성절성이 모음의 속성을 더 부각시키니까 자음성을 선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각주 7번을 보면 공명성 대신 장애음을 나타내는 obstruent. 이게 정반대니까요. 네,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다음은 좋은 방법 자질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좋은 음성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의 특징이 변별적 자질로 규정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구강음과 비음을 구별하기 위한 네이저, 비음성이고요. 그리고 구강 안에서 기류의 지속과 폐쇄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속성, continuant. 물론 스탑, 폐쇄성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노런트 대신 obstruent를 쓸 수도 있고 컨소넌트를 대신 보캘릭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긴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continuant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뭐 학자에 따라서는 continuant 대신 stop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류의 개방 유형에 따라서 delayed release, 지연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지연 개방성은 뭐냐면, 자,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이 있죠. 자, 일단 파열음은 전형적인 마이너스 컨티뉴언트죠. 폐쇄음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찰음은 어때요? 플러스 컨티뉴언트죠. 그렇죠? 그러면 파찰음은 어떨까요?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탑의 속성도 있어요. 근데 개방을 할 때 천천히 개방을 하죠. 바로 지연 개방성이 파찰음을 위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연 개방성, 개방이 마찰을 일으키며 서서히 개방되는, 이것은 파찰음을 위한 중요한 변별적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절에 의해서 공명자음인 비음을 먼저 변별하고 컨티뉴언트에서 파열음을 구별해내고 딜레이드 릴리즈에 의해서 파철음을 변별하게 되는 거죠. 마찰음을 변별하는데 스트라이던트, 우리 앞에 이 스트라이던트는 야콥슨 할레의 자질이 나왔었죠. 이건 시끄러운 소리, 노이지한 소리예요. 유음을 변별하기 위해서 레터럴 설측성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면 되죠. 마찰음의 경우 컨티뉴언트 자질에 의해 이미 플러스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장애음들하고는 다르죠.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마이너스거든요. 이미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라이던트라는 자질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레터럴 자질은 유음 가운데 설측음과 설측음 이외의 음소를 변별하는 데 쓰입니다. 즉 설측음과 다른 유음은 뭐가 있어요? 탄설음이 있죠. 다른 언어는 전동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레터럴은 유음 안에서의 변별적인 자질, 기능을 하는 자질이죠. 그래서 지금 소개했던 그런 자질을 이용해서 nature and plosive 파열음 P, applicate 파찰음, 프리커티브 F 마찰음, 레터럴 이렇게 자질 명세를 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아요. 가로 표시는 밑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밑에서 설명을 할 건데 잉여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잉여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울여대 학생은 여학생이다.
잉여적인 기술이죠. 서울여대 학생이라는 말 속에 학부생들은 대학원은 남녀공학이에요.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서울여대 대학원은 남녀공학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대학원이나 일반 대학원도 남학생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들어오지를 않죠. 잘 들어오지를 않고 이대나 이런 데도 대학원은 남녀공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학부는 여학생들만 입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울여대 학생의 플러스 피메일이라는 자질은 잉여적인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잉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잉여적인 자질이다. 그럼 뭘까요?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예를 들면 스트라이던트 같은 자질은 노이지한 소리예요. 시끄러운 뭔가 치찰성 뭐 이런 뜻인데 이런 소리들은 이 스트라이던트는 기본적으로 마찰음이나 파찰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자질이에요. 의미가 없는 자질인데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가 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로는 잠깐 무시하고 네이저의 경우에는 플러스 네이저이 되고요. 레터럴에는 왜 아무 표시도 없냐 하면 뭐 굳이 쓴다면 마이너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얘는 설측성이라고 해서 비음과는 정말 너무나 상관이 없는 자질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칸을 빈 칸으로 둡니다. 그래서 설측성 유음을 제외하고는 아예 무관한 자질로서 표시를 하지 않죠. 자, 플러시브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메이저, 마이너스 컨티뉴언트, 마이너스 딜레이드 릴리즈. 자, 스트레이던트는 잠깐 참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애프리케이시예요. A는 자, 마이너스 메이저, 마이너스 컨티뉴언트, 플러스 딜레이드 릴리즈드. 그 다음에 프리커티브 마찰음은 컨티뉴언트 자질만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지연 개방성은 역시 마찰음과 유음들에는 무관한 자질이에요. 아, 물론 다 마이너스로 쓰면 돼요. 사실은 마이너스로 쓰면 되지만 사실 이제 굳이 빈칸으로 두는 이유는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무관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플러스 값을 붙이는 것과 마이너스 값을 붙이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변별적 자질이 바이너리 시스템이기 때문이거든요. 반면에 칸을 빈칸으로 두는 것은 무관한 자질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유음의 경우에는 둘 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플러스 컨티뉴언트 자질이 되죠. 그러니까 기류가 자유롭게 통과를 하니까 공명자음이잖아요. 그리고 레터럴에서는 설치음만 플러스이고 그 탄설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네. 탄설음의 경우에는 컨티뉴언트 자질에서 설치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R과 L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마이너스 레터럴이 자질이 탄설음임을 확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변별적 자질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플러스 값만 변별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연히 플러스 값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스페시피케이션, 명시된 것은 명세된 것은 다 변별적으로 중요한 거죠. 우연히 음의 값을 가지게 된 것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로로 된 것이 잉여적 자질인데요. 그러면 스트라이던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질로 변별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마찰음 뿐이에요. 마찰음은 이제 노이지한 소리예요. 소음이 있는 소리고 이 스트라이던트라는 자질은 음향 자질이에요. 이제 이 속성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파찰음도 노이지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 명시가 됐죠. 플러스 스트라이던트 맞아요. 그런데 애프리케이트 파찰음의 경우에는 스트라이던트가 잉여적이에요. 왜 잉여적이냐? 파찰음에게는 파찰음을 분류하는데 더 결정적인 자질은 딜레이드 릴리즈이기 때문이에요. 딜레이드 릴리즈라는 플러스 값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 플러스 스트라이던트는 명세해 주지 않아도 우리 앞에 자질 명세에서 완전 명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명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굳이 많이 쓰는 거 좋아 나빠? 많이 쓰는 거 귀찮아. 비경제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잉여적인 자질은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찰음의 경우에는 스트라이던트가 없어도
플러스 딜레이드 릴리즈, 나머지 마이너스 네이저, 마이너스 컨티뉴언트, 그 다음에 플러스 딜레이드 릴리즈만으로도 충분히 이 소리가 파차림을 명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반면에 마차름의 경우도 플러스 컨티뉴언트만으로도 이제 장애 자음들 속에서는 플러스 컨티뉴언트로 구별이 돼요. 그런데 유음을 섞어버리면 이제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럴 경우에 플러스 스트라이던트가 변별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마이너스 값에 대한 스트라이던트도 다 잉여적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것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지연 개방성에 대해 그 표 밑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개방성에 대해서 마찰음 요음들은 무관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자질값을 표시하지 않았고, 설측성 역시 비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무관한 자질이란 뜻입니다. 반면 치찰성, 스트라이던트, 혹은 조찰성, 혹은 소음성, 그러니까 찰이란 생각을 해보세요. 츠, 그런 소리들을 스트라이던트라고 하는 거예요. 마찰음과 파찰음의 음성적 특징이지만 파찰음의 경우 이미 지연 개방성으로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플러스 괄호 안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괄호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잉여적 자질이니까요. 이는 치찰성을 잉여적 자질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좋은 방법 자질로 설정된 변별적 자질들의 음성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2쪽으로 넘어가면 설측성이 있어요. 자, 비음성, 기류가 비강을 통과하면서 울림이 생성되는 자질. 지속성은 기류의 흐름이 구강에서 막히지 않고 계속 흐르는 자질로 연속성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지속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연 개방성, 자음의 조음에서 기류가 개방되는 방식과 관련된 특성으로 파열음과 파찰음의 구별에 필요한 자질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치찰성, 자, 이건 음향 자질이에요. 몇 개의 음향 자질들이 사용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혀끝이나 전설에 의해 난기류, 상층권에서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겠죠. 네. 자, 난기류가 생겨 높은 주파수, 3000Hz 이상의 높은 주파수 대역에 음향 에너지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그렇게 되면 소음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찰이라는 말이 이제 그 소음을 일으킨다는 뜻이 되죠. 스트라이던트라는 자질은 시빌런트라는 자질로도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주 8번에 그 소개를 해놨고요. 다음 페이지 102쪽으로 가면 레터럴 설측성은 혀 옆으로 기류가 빠져나가는 그런 자질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제 다음에 조음 위치 자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2.2.4 네, 102쪽 조음 위치 자질입니다. 조음 위치 자질은 구강 내에서 자음의 조음에 관여하는 위치 자질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방성과 설정성이라고 하는 그 자질은 SP, 촘스키 할레의 자질이고요. 야콥슨 할레의 자질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왜 디퓨즈, 컴팩트, 에큐트, 그레이브 자질 뒤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야콥슨과 할레의 1956년, 그 다음에 1971년 그런 자질 체계에서 소개를 안 했던 디퓨즈, 컴팩트, 에큐트, 그레이브가 SP, 우리가 이제 지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음성학적인 엔티리어 그리고 코로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강의 앞쪽에서 장애를 일으키면 조음 위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자음에 관한 거죠. 플러스 엔티리어. 구강의 뒤쪽에서 장애를 일으키면 마이너스 엔티리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야콥슨 할레의 자질에 해당하면 플러스 디퓨즈, 그 다음에 플러스 컴팩트 이렇게 각각에 해당이 되고요. 조음 부위가 혀의 앞쪽에 높은 부분, 혀의 전설에 좀 높은 부분이면 플러스 코로날이고 플러스 에큐트,
날카롭다. 이 플러스 코로나에 해당하는 소리들이 뭐냐면요. 치조음과 경국의 음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뭐 시옷짓 이 소리들은 음향적으로 에큐트 날카로운 소리, 좀 이렇게 그 고주파에 해당하는 소리고요. 조음 부위가 혀의 앞이나 혹은 뒤, 혀의 아예 앞쪽이나 혀의 아예 뒤쪽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혀를 봤을 때 앞부분에 해당하지만 좀 높은 위치가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날이라는 말이 우리가 니은, 그러니까 거기 해당하는 발음들이 치조음이나 경국의 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소리들이 주로 뭐냐면 전설에 가까운 소리죠. 전설에 가까운 소리고, 반면에 마이너스 코로날 소리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양순음하고 연국의 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경우에는 사실은 혀의 아예 앞쪽인 거죠. 혀를 사용하지도 않는. 이 소리들은 비읍이나 기역이라는 문자가 나타내는 이 소리들은 좀 둔중한 플러스 그레이브, 둔중한 소리인 플러스 그레이브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디퓨즈 컴팩트는 현대 한국어 음운론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레이브 자질은 플러스 그레이브가 마이너스 에큐트고 또 마이너스 그레이브가 플러스 에큐트예요. 그래서 에큐트를 쓰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레이브를 국어 음운론 논의에서는 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양 자질들이 스트라이던트, 그레이브, 그 다음에 소노런트 이렇게 세 개의 음양 자질이 현대 한국어 음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질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현대 한국어 음운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엔티리어, 코로날, 전방성과 설정성에 근거해서 유음, 치음, 뭐 경국의 음, 영국의 음을 그 조음이치에 따라서 자질값을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죠. 지금 102페이지 하단에 있어서 레비얼은 양순음, 덴탈은 지금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국어 체계가 아니라 SP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SP는 Sound Pattern of English거든요. 근데 국어로 굳이 따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로 써놨는데 굳이 영어는 전형적인 덴탈 사운드가 없잖아요. 알베올라 리지에서 나는 치조음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 한국어는 요 덴탈에 해당하는 것이 치조음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엔티리어에서는 양순음은 플러스, 코로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덴탈 사운드는 둘 다 플러스 덴탈, 플러스 엔티리어, 플러스 코로날. 펠레탈은 마이너스 엔티리어, 플러스 코로날. 벨라는 아예 마이너스. 영국의 음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 덴탈은 지금 이 표 자체는 영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사실 국어의 경우도 이 덴탈이 치조음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는 치조음, 경국의 음, 영국의 음, 한글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음이치 자질로 설정된 변별적 자질의 음성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입술이나 혀끝과 같이 앞부분에서 나는 소리의 자질을 전방성, 혀끝과 경국의 부위에서 나는 소리의 자질을 설정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현몸 자질은 요번 주는 어쩜 이렇게 딱 그 한 24, 5분대로 딱딱 맞게 차시가 나눠지는지 너무 고맙네요. 자, 현몸 자질 이제 5.2.2.5 현몸 자질은 모음과 관련되는 그런 자질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3차시 수업 여기서 정리하고 4차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